벡터 함수의 어, 선적분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하는 문제를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로가 RT에 요게 이제 RT가 T의 R1이 T고 R2가 T분의 1인 곡선을 따라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곡선을 따라서 적분 구간이 T가 1에서 3까지 변화할 때 벡터 곡선 함수 F의 선적분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먼저 적분 경로를 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는 적분 경로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게 T고 곡선은 이게 이제 우리가 X, Y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T가 0일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R 함수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은 T가 0일 때 Y는 T분의 1이니까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런 곡선이 되겠죠. 이런 곡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곡선이 요 RT 함수가 요 벡터 함수 RT가 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T0부터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T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상상이 되죠. 요런 그 곡선을 따라서 T가 1부터 3까지죠. 그러면은 곡선을 정의하면 1부터 1이면은 T가 1이면 얼마예요? 1이죠. 1, X가 1, Y가 1,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3이니까 3이면은 0.33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 구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적분 경로 C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RT가 T의 이런 그 적분 경로를 따라서 요 FR 요 함수가 적분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X는 우리가 적분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혼적분 공식이 C의 F의 도트 프로덕트의 DR이죠. 얘는 C의 F의 도트 프로덕트의 DT분의 DR은 곱하기 DT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거는 도트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C의 F의 R 다시의 DT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이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R 다시는 Rt는 T의 I
플러스 t분의 t 마이너스 1에 t의 마이너스 1의 j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r 일개 미분을 하게 되면 i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의 j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f는 f식은 뭐예요? 여기에서 벡터 함수 f는 y의 자승 i 마이너스 x의 사승의 j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요거는 얘는 계산을 하면 y의 x가 t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y 자승은 x f가 t의 y 자승이고 t 마이너스 y가 책이 잘못됐죠. 이게 t의 f 자승이 여기가 1부터 3까지 f가 y의 y가 y가 책에서 경로가 지금 y가 t-1이죠. 그렇죠? y가 그러니까 t-1의 자승이죠. y 자승이니까 요거의 i 마이너스 x가 얼마예요? t죠. t의 4승이죠. 그렇죠? 요거의 j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dt 요거의 dt 요거의 도트 프로덕트의 r 다시가 지금 i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의 j 그쵸? 이게 j j의 dt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순간 이게 좀 헷갈렸는데 요 식에다 ft에다가 y에다가 경로를 대입을 시켜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1에서 3까지 t의 마이너스 2승에 요거 i만 남겠죠. 그러니까 t의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t의 4승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t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t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t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플러스 얘는 3분의 1에 플러스 1에 t의 상승. 요거에 1부터 3까지. 그러면 얘는 t에 3을 대입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분의 1에 3을 대입해주면 27.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승 플러스 3분의 1에 1의 3승.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계산을 쭉 해보면 얼마예요? 3분의 28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런 벡터 함수를 이런 벡터 함수가 이런 경로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움직일 때 요 점부터 요 점부터 요 점부터 요 점까지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적분값을 선적분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28이 나오더라. 그쵸?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선적분에 대해서 이런 연습을 좀 해봤고 다음은 그러니까 예제 1번에서도 보여줬지만 적분 경로가 달라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적분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벡터 적분에서 특이한 상황이 이제 존재하는데 선적분을 해도 적분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두 가지만 제시를 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요약을 해놨는데 함수 f가 구성 요소가 f1, f2, f3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함수 벡터 함수 f가 어떠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일 수가 있죠. 네. 그럼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를 시점부터 종점까지 선적분을 하면 그 선적분 값은 경로가 단일 경로만 정의가 돼. 기울기니까 직선 기울기잖아요. 그쵸? A점부터 B점까지. 그런 함수를 선적분을 경로가 달라지더라도 선적분 값이 바뀌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경우 당연한 얘기인 거죠. A점부터 B점까지 직선이라면 그 직선 경로를 어떻게 가든 간에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로에 무관한 선적분 값이 정의가 된다라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패곡선이 평면상에 XY 평면에 이제 패곡선이 있는데 그 패곡선의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 그 선적분은 제로가 된다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치할 때 선적분 값이 제로 일치하면 선적분 값은 경로에 무관하게 된다.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 그거는 뭐 우리가 모든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항 대로면 선적분 경로는 경로에 무관한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벡터 함수의 회전이 그러니까 회전이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 컬 F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컬 F가 제로가 되는 함수를 선적분하게 되면 적분 경로에 상관없이 그 선적분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경로에 무관하게 된다는 그런 그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벡터 함수 델타 기울기가 f 함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면 그 함수는 적분 경로에 무관하다. 그래서 그 식을 f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는 f를 구성하는 f1, f2, f3라고 하면 각 f1의 기울기, f2의 기울기, f3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적분 경로에 무관하게 된다. 선적분 결과까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음은 회전되는 값이 제로면 그 함수가 회전되는 값이 제로를 만족하는 함수면 적분 경로에 무관한 선적분 값이 제로면 적분 경로에 무관하다.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 식이에요. 선적분 그러니까 적분의 회전값이 제로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 f의 선적분 값은 적분 경로에 무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요게 선적분 그러니까 회전량이 제로가 되는 조건인 거죠. 요게 그거를 회전 헐 f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조건이. 그렇죠? 각 항이 제로가 되는 조건이 요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이게 약간 추상적이긴 해서 이해하기가 뭐 그렇게 그 바로 피부에 와 닿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면 저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3번은 어떤 벡터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벡터 함수가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일 때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라는 것을 찾고 그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를 선적분한 값은 경로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경로에 무관하게. 그래서 경로에 무관한 함수를 정의하고 그 선적분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벡터 함수가 x, y, z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선적분 값을 구하려면 함수 f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의 선적분 값을 계산을 하려면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 스칼라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벡터 함수를 스칼라로 만들면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적분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함수 값을 경로에 무관한 함수 값을 정의를 하려면 기울기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기울기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F1이면 F면 얘는 F1, F2, F3로 정의가 되죠. 벡터 함수가. 그러니까 얘는 F의 1의 i's, F2의 j 플러스 F3의 k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함수가 델타 F 함수가 되는 기울기
델타 f가 되는 함수를 만족하면은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족하기 위한 f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해요? 얘는 F1은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그렇죠? 얘는 지금 F1이 얼마예요? x죠. 여기서 주어진 게 요 F1이 x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F2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의 이거는 y 함수가 됩니다. F3는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의 z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식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는 라운드 f의 요거는 x의 라운드 x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식은. 그래서 요 식을 이걸 적분을 하면 양변 적분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f는 2분의 1의 x자승의 뭐가 돼요? 2분의 1의 x자승의 요거는 편미분을 적분한 거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는 그 k, y, z 그러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상수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의 y, z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해서 어, 얘는 라운드 f는 y의 라운드 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어, 라운드 y분의 라운드에 f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걸 대입해줘요. 대입해주면 얘는 2분의 1의 x자승 플러스 k의 y, z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요게 지금 뭐가 된다고요? y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어, 편미분을 y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2분의 2분의 1의 x 자승은 y로 미분하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뭐가 돼요? k 다시 y의 z 요거는 y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어, y로 적분을 양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y로 적분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k의 yz는 2분의 1의 y 자승에 얘는 이제 xy가 아니라 이제 xy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l의 z로 이렇게 적분상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kyz는 이렇게 쓰는데 요게 어, 음, 원식에다가 f식에다가 대입하면 이건 이렇게 되겠죠. f는 2분의 1의 x자승 플러스 2분의 1의 y자승의 l z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y를 k의 yz를
얘를 대입해 준 겁니다. 그쵸? 그럼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에서, 어,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요 식을, F식을 대입을 해주면,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2분의 1에 X자승 플러스 2분의 1에 Y자승 플러스 LZ. 그쵸? 요거는, 어, Z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Z로 미분을 하면 얘는, LZ 다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요거는 지금 얼마에? Z. 음, LZ가 되는 거죠. 양변을 Z로, 어, 양변을 Z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음, LZ가 되고, 얘는 2분의 1의 Z자승의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는 거죠. X, Y, Z는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분상수. 그래서, 요거를 F 위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 이렇게 되겠죠. F는 2분의 1에 X자승 플러스 Y자승 플러스 Z자승의 플러스 C가 되는데, 여기서 C는, 적분상수 C는 우리가 제로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여기서 C는 제로라고 하면 F는 2분의 1에 X자승 플러스 Y자승 플러스 Z자승이 되는 거죠. 요 함수가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가 정의가 됐고, 요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요게 f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요 함수를 제로부터 원점 제로부터 A점까지 선적분을 하는 식에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그 기울기 함수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에서 시점부터 종점까지 F1의 dx 플러스 F2의 dy 플러스 F3의 d의 z. 요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의 dx 플러스 y의 dy 플러스 z의 dz. 요 식이 되는 거죠. 요거는 f의 a점 마이너스 f의 제로점까지의 선적분한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f값을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에 x자승 플러스 y자승 플러스 z자승 f를 그대로 써주고 원점 0부터 a점 2까지 적분 구간에 대해서 값을 대입을 해주면 제로는 다 0이고 2를 대입해주면 8, 4, 8, 12가 되죠. 결국 2분의 1 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적분 값 한 거는 6이 되는 거죠. 적분상수는 마지막 그 뒤에 적분상수 요거는 면적에 선적분을 하는 거니까 면적에 영향을 안 주는 함수예요. F 함수는. 면적에 직선의 값이 그게 어떠한 절편값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C는.
그러니까 면적값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음, 그러니까 어, 면적에 해당되는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편 이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함수인 가 되는 거죠.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에는 적분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적분 자체에는. 그래서 제로로 놓은 거죠. 그렇죠? 그 질문에 대답을 음, 그 적분 상수가 항상 0이 되는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적분 값에는 선적분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가. 음, 절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값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6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은 어, 우리가 그 예제 4번 예제 4번은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 경로에 어, 무관한 함수값을 이렇게 보이는 그 증명하는 문제인데 벡터 함수가 어, 4번 예제 4번 벡터 함수가 EY F1이 F2가 EX 플러스 Y 플러스 Z F3가 Y인 함수에 대해서 선적분값을 계산하는데 그 선적분값이 그 선적분값이 어, 헐 F가 제로다. 헐 F가 그러니까 회전이 제로인 조건을 만족할 때 적분 경로와 무관하다는 걸 보여라. 여기 지금 적분 경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선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어, 요 적분 경로에 무관한 그 거를 보여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 컬 F가 제로가 되면은 적분 경로에 무관하다는 왜 컬 F가 제로가 되는지 이걸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선적분 컬 F를 여기서 컬 F를 정의하면 얘는 I, J, K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1이 EY F2가 EX 플러스 Y 플러스 Z F3가 Y 그쵸 요런 함수입니다. 요런 함수일 때 요런 함수일 때 요게 이제 제로가 되면 적분 경로에 상관없이 어, 무관하다라는 걸 보이면 왜 무관한지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 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이게 Y 그쵸? 요거의 마이너스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음, X 플러스 Y 플러스 Z 요거가 뭐예요? I 플러스 음,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마이너스 음,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Y 요게 J가 되는 거죠. 요거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E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리고 마이너스에 라운드 Y에 라운드에 E에 Y 이게 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라운드 Y에 라운드 Y는 1이죠. 또 얘도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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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는 라운드 Z분의 라운드 Z가 됩니다. 이게 1이 되죠. 똑같이.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2Y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Y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2X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얘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2Y 그리고 요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1, 0, 2가 되니까 서로 동일하니까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가 제로가 되죠. 그쵸?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요 함수는 적분 경로가 이제 주어지면 그 적분 경로 어느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해도 적분값이 그 경로에 무관하게 그 선적분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 벡터의 적분 계산할 때는 적분 경로에 무관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개념을 좀 살펴봤고 다음은 그린의 정리 10.2절에 그 면적 적분하고 벡터 함수의 면적 적분하고 선적분에 대한 면적 적분하고 면적 적분의 결과값하고 선적분의 결과값하고가 똑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정리한 게 그린의 정리다. 좀 잘 개념이 어떻게 면적 적분 계산한 거가 선적분 한 거하고 같아지는 함수가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 하면 단순 태곡면 XY 평면에서 단순 태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역의 면적 적분은 그 단순 태곡면을 둘러싸고 있는 태곡의 선적분값하고 동일하다. 이걸 정리한 게 그린의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그 벡터 면적의 계산을 이렇게 요거는 하지는 않고 일단은 그러니까 실수 함수의 선적분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고 벡터 함수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게요. 그래서 그 면적적분, 실수함수에서의 면적적분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면적이 있다, R 영역이 있다, R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면적적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X 방향을 먼저 적분을 할 수도 있고
y 방향을 먼저 적분을 할 수도 있죠. 면적 적분을 하는데. 그쵸? 그래서 어떤 함수, 면적 함수 fxy가 있다면 구간을 fxy로 돼 있는 함수를 x방향, y방향으로 구간을 확대해 나가면 이제 면적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렇죠? 면적 적분에 대한 공식을 실수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요거를 xy를 요걸 바꿔도 어느 걸 먼저 해도 계산에는 결과값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y를 먼저 계산을 하고 요 첫 번째 식은 그래서 구간이 적분 구간이 y의 gx의 hy로 이렇게 gx의 hy로 적분 구간을 했을 때 y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얘는 x y 방향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까지 적분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x 나중에 x 방향으로 또 적분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두 번째 그림은 요 10.9 식에 x 방향을 먼저 적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x 방향의 함수를 py하고 qy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표현을 해준 게 요거죠. 그렇죠.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렇게 표현한 게 이제 10.9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면적 적분을 계산하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든 저렇게 해든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실수함수의 면적 적분에 대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문제를 함수 fxy가 6xy자승의 함수다. 그렇죠. 그래서 x를 1부터 3까지 y를 0부터 4 영역까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x를 먼저 해주고 다음에 y를 해주는 또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죠. 이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뭐 512라고 뭐 요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개념의 그 면적 적분 실수함수의 면적 적분 개념을 좀 갖고 벡터 함수로 이걸 확장을 해가면 이 그 벡터 함수의 그런 그 면적 적분의 기본 그 개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이 면적 적분, 벡터 함수의 면적 적분의 정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그 R 영역을 이렇게 여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이 가리키는 방향의 면적을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그 벡터 함수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방향의 면적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회전한다 그러면 이 안쪽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바깥의 방향의 면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깥, 그렇죠? 이렇게. 이 면적을, 바깥쪽 면적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렇게. 그래서 시계 방향을 뭐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을 아니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안쪽을 어, 그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해서 우리가 쓰게 된다.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어, 이해를 해주고 면적 적분 즉 이중 적분에 대해서 어, 정의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그린이라는 사람이 요 단순 태곡선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꺾임이 없이 XY 평면에서 폐곡면을 이루는 그 면, 그걸 우리가 이제 단순 폐곡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단순 폐곡면을 둘러싸는 단순 태곡선을 이제 이렇게 그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 태곡면은 요 A 그림처럼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꺾임이 없는 거죠. 꺾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꺾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꺾임이 있으면 이거는 단순 그 태곡면이 아니라 꺾임이 있는 거죠. 이런 데에서는 그린의 정리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데에서만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요 그린의 정리를 그 쓰게 되면 네, 얘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벡터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F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 F 함수는 F1, F2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벡터 함수가. 근데 그 F1, F2가 이렇게 F1이 여기, F2가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를 F1, F2는 적분을 하면 X 방향에서 F2 마이너스 F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2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1의 면적 적분을 해준 식이 요거잖아요. 그쵸? 정의를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어, 요 면적은 요 그린의 식의 요 면적은 요 테두리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영역 R 영역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요 식이 얘는 R 영역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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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F1, F2의 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적분이다. 그렇죠? 요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하지는 않고 요걸 여러분들이 요 식을 어, 면적하고 요 선적분의 결과값이 같다라는 요 식을 요게 이제 그린의 식인데 요걸 활용하는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요 내부를 dx, dy를 요거를 바꿔서 요 그림으로 두 번째 그림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쵸? 요거를 F1, F2를 이게 F1, F2를 이렇게 정의를 해도 이렇게 정의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하나 다 결과값은 동일하다라는 그쵸? 아무튼 그런 개념을 어, 이해를 해주고 단순 태곡선은 요게 이제 D 그림이 단순 태곡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꺾임이 있는 단순 태곡면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림의 정리는 요 D 그림에서 성립이 된다. 그런 개념을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면적은 이게 벡터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면적은 벡터 함수든 그 일반 실수 함수든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정의한 식이 요 식이다. 근데 요거는 그린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유도한 식이에요. 이따 증명을 할 텐데 아무튼 단순 태곡면의 면적은 A 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XY 평면에서 영역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함수에 대한 면적은 A는 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면적은 스칼라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 적분값도 스칼라 값, 면 적분값도 스칼라 값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뭐 확장된 개념인데 여기서 10-12식의 개념은 뭐냐 하면 10-10은 이제 그린의 정리를 쓴 거죠. 그렇죠? 그린의 정리를 한번 쓴 거고 요 10-12는 면적 적분은 컬 F는 회전을 나타내는데 그 회전되는 양은 평면에 그 면적은 결국은 그 회전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컬 F로. 그쵸? 예. 컬 F에 n이 뭐예요? 이거는 단위 벡터잖아요. 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바닥 면적 곱하기 크기가 1인 수직 방향의 그 회전 벡터 값은 크기에는 면적에는 변동이 없고 그쵸?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 방향 값이 면적 값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요 식에 의해 그거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좀 응용된 식인데 그 값은 또 선적분 값으로 이렇게 대치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까지 여러분들이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면적 어떤 태곡면으로 둘러싸여진 A 면적 A가 어떻게 그 계산이 된 거냐 하면 A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 값은 우리가 그 요런 곡선을 이제 그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런 평면 XY 평면에서 F1, F2 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면적은 요거를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면적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벡터 함수의 에 대해서 x 방향으로 정의를 먼저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걔가 F1은 정의하기를 x가 0, 또 F2는 정의하기를 x가 x일 때, F2가 x고 F1이 0일 때를 가정을 해서 그린의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이 면적식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은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F1 얘가 그린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 F2가 X, F1이 0 그러면은 F1 0x dx 플러스 F d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음. 그러니까 1이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가 1이니까 dx dy로 쓰고 인테그랄 여기서 x dy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 요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f2 그러니까 y축으로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그림에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를 F1, 요거를 F2 이렇게 쓰게 되면 F1은 마이너스 y이고 F2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린의 식으로 대입을 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앞식이나 마찬가지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두 식을 얘하고 요 10-13식하고 10-14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 더하기 얘는 이렇게 되겠죠. 2배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두 개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선적분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A니까 요게 요 값이 A니까 요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A는 2분의 1에 인테그랄 C의 x dx dy 마이너스 인테그랄 C의 선적분 y의 dx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러니까 이 팔곡면으로 둘러싸여진 곡선의 면적 계산을 하는 공식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벡터 함수가 요거는 뭐예요? x, y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벡터 함수가 아닌 함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요거를 확장해서 어, 그 적분 경로가 C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개 변수 T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매개 변수 요 T는 약분하면 없어지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dt분의 dy는 y 1개 미분, 또 dt분의 dx는 x의 1개 미분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는 A는 요 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 요 식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움직인다면 이제 밑에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고정돼 있다라면 이제 위의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개념을 확장할 수가 있고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로도 이제 확장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x를 제로 또 f2 뭐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y를 요 그림에서 어떻게 f2가 제로 f1이 플러스 y 아까하고는 반대죠. 요런 경우에 적용을 해도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장할 수가 있고 예제 5번은 그린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 타원 4의 x가 교점이 2, y가 교점이 3인 타원이 방정식에 대해서 x가 2 코사인 t, y가 3 사인 t의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타원 영역의 이 면적 계산을 하라. 이 면적 계산을 하라.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t의 구간은 0부터 2파이까지 1회전 할 때 면적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그 실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함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실수함수에 대해서 면적 계산을 면적 공식 우리가 구했던 a는 2분의 1의 인테그랄 뭐예요? 인테그랄 c의 x의 y 다시 마이너스 y의 x 다시의 dt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면적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x는 2의 코사인 t고 y는 3의 사인의 t죠. 그래서 x 다시는 마이너스 2의 사인의 t고 y 다시는 얼마예요? 3의 코사인의 t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는 2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x값이 얼마예요? 2의 코사인의 t 곱하기 x, y 다시가 얼마예요? 3의 코사인의 t 마이너스 y가 얼마예요? 3의 사인의 t 요거에 곱하기 y x 다시가 마이너스 2의 사인의 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곱하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6이 되는 거죠. 이거 6에 코사인의 자승의 t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사인의 자승의 t 코사인 자승 플러스 사인 자승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dt 결국은 얘는
2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6의 d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 6t에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얘는 얼마야? t에 2파이를 대입해주면 이 약분되고 6파이가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실수 함수에서도 이 공식이 적용이 된다. 실수 함수에서도 이런 실수 함수에서도 우리가 요 그린의 정리에 의해서 구한 요 면적 공식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다. 다음은 예제 6번은 예제 6번은 여러분들이 이런 곡선에 대해서 벡터 함수가 x자승 플러스 y자승의 x 마이너스 y f 함수예요. 그러니까 F1이 x자승 플러스 y자승 F2가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있는 함수에서 적분 경로가 이런 경로죠. 지금 정의하기를 길이가 4인 각변의 길이가 4이고 x 구간 y 구간을 정의를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적분 경로에 대해서 요 선적분 값을 계산하라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린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요 면적을 계산을 하라. 그 개념은 얘가 뭐예요? 인테그랄 R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2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1의 dx dy. 그쵸? 얘는 F1의 dx 플러스 F2의 dy. 요거를 얘를 계산하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적분하는 게 편해요? 이중적분하는 게 편해요? 선적분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x, y, dx, d 이렇게 계산한 거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2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2가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f1이 x자승 플러스 y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dx dy 요거는 지금 x, y 구간이 요 테로프의 구간을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면적 계산하는 게 맞겠네요. 얘는 뭐예요? x자승 플러스 y자승의 dx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dy. 그쵸?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요거를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나타냈는데 둘 중에 편리한 거를 계산을 해주면 같은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의 식을 계산하는 게 편리하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결과값이 얼마? 16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요 결과값이 책에 16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16이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은 10.3절에 가우스의 발산 정리 또 어, 스토크스의 법칙 뭐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